자, 이번 강의는 프리컨티스트입니다.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뭘 먼저 보여드리는 게, 뭘 해야지 여러분들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하는데, 이게 베이지안 수업은 아니고요. 프리컨티스트랑 베이지안 퍼스펙티브랑 두 개가 그 통계 인프런스한 게 다르다. 그래서 프리컨티스트가 여기서 나왔다. 뭐 그냥 하려고 하는 거고, 개인적으로 베이지안 뭐한 초기에는 한 10년 정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프리퀀시 테이블을 처음 배우죠. 통계하게 되면 거의 첫 시간이나 두 번 시간에 이 한국말로는 뭔지는 모르겠는데 별로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아무튼 프리퀀시 테이블이라는 걸 배웁니다. 왜 이게 프리퀀시 테이블이 중요하냐면, 왜 처음에 프리퀀시 테이블부터 우리가 통계를 할 때 테이블이기도 하고 첫 번째, 두 번째 왜 가르치냐 하면, 이게 펀더멘탈 빌딩 블록이 되기 때문에요. 리니어 모델일 때는. 그리고 디스크립티브 스태티스틱일 때도 굉장히 필요하고, 프리퀀시 테이블은 중요한 게 뭡니까? 뉴메릭어나 예를 들어서 뭐 카운팅 되어 있는 뉴메릭 어나운스를 이렇게 넘길 때 프리퀀시를 가지고 넘겨요. 잘 생각해 보면요, 사람은요, 잘 보세요. 뭐가 몇 개야로 시작을 합니다. 인식이. 뭐가 몇 개야로 시작을 해요. 컨티뉴어스인 것 같잖아요. 그렇지도 않아요. 결국에는 7.5인치가 몇 명이야. 그걸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아무리 7.5, 7.6이라고 해도 분석을 하려면 뭐가 몇 개 있냐로 넘겨야지 분석이 돼요. 있는 그대로 그 아주 디테일한 걸로 해결이 안 됩니다. 뭔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면. 그래서 그 어떤 데이터도 뉴메릭이든 뭐 카운트 뭐든 이 퀀티파이를 하려면 카운팅 형태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통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몇 개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레인지 잘라가지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프리퀀시 테이블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프리퀀시 테이블로 넣으면요, 아까도 계속 이야기했죠. 테이블이 하는 역할이 사람한테도 중요하지만 기계한테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데이터베이스가 테이블이잖아요. 우리 기계한테 뭐 정보를 주려면 어떻게 줍니까?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줘요. 테이블 형태로 준다고. 그래서 그 두 개가 굉장히 뛰어나고 데이터 체크도 잘 되고 리소스 에피션시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GPT를 가지고 뭔가 분석을 하고 시작을 할 때, 해야 될 때 프리퀀시 테이블을 찍고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만약에 이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계속해야 된다고 하면요. 그래서 이걸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일단 프리퀀시 테이블 형태로 저장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올려 놓으세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불러오지 말고 이제 그 프리퀀시 테이블을 불러와서 분석을 하게끔 계속 만드는 거예요. 다음번 분석도. 그래서 단계가 나눠지잖아요. 왜냐면 분석을 여러 번 할 수도 있고, 이 분석을 할 수도 있고, 저 분석을 할 때마다 데이터를 분석을 하게 되면, 데이터를 전체 로우 데이터를 불러오게 되면 효율적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프리퀀시 테이블만 있으면 여러 가지 분석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여러 가지 분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뭔가 GPT에서 기계를 가지고 뭔가 분석, 이게 사실 GPT를 떠나서 뭐든지 간에 할 때 애그리게이팅 되는 첫 단계 있죠. 디스크립티브 스태틱 나오기 전에 민 모드 미디안, 우리 보통 디스크립티브 스태티스틱을 먼저 주잖아요. 인퍼런셜 스태티스틱을 한다 하더라도, 근데 그거 가기 전에 뭐라고요? 로우 데이터와 중간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프리퀀시 테이블이 있다고. 그거를 꽉 잡고 있으면 여러분 그거를 잘 다루시잖아요. 그러면 통계 분석을 하든 무슨 분석을 하든 굉장히 유용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프리퀀티스트라고 해서 처음에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 프리퀀시 테이블에 뭐가 있냐, 이거는 인트로스탯 할 때 배우는 거고 별로 중요. 근데 뭐 인트로스탯 뭐 용도로는 좋죠.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 있다, 만들었다, 프리퀀시 테이블이 있다. 그 다음에 뭐냐 하면, 프리퀀시 테이블만 있으면 이제 왜 중요한 거예요. 디스크립티브 스태틱스 바로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로우 데이터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뭐에서 나온다고요? 프리퀀시 테이블에서 디스크립티브 스태틱, 민, 모드, 미디안, 스탠다드 디비전 다 나오는구나. 아시겠죠? 또 프리퀀시 테이블만 있으면 뭐예요? 히스토그램, 바 차트, 블록 차트 그릴 수 있구나.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 할 수 있구나. 프리퀀시 테이블만 있으면. 아시겠죠? 물론 뭐 렐러번트하게 정리가 돼야 되지만. 하이포테시스 테스트 대부분 할 수 있습니다. 프리퀀시 테이블만 나한테 주면.
ANOVA, Regression, T-test, chi-square test. frequency 테이블이 어떤 식으로 정리되는가에 따라 다르지만 다 끝납니다. Regression 직전까지는 다 끝나요. Regression은 frequency 테이블만으로 안 돼요. Regression은 이제 matrix algebra inverse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frequency 테이블만으로는 안 돼요. 근데 frequency 테이블로 할 수 있는 regression 직전까지 가는 linear 모델 다 돼요. 다 돼요. 아시겠죠? 다 돼요. frequency 테이블로 다 돼요. 그게 raw material로 다 된다고. 그러면 교수님 regression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저장해야 돼요? correlation matrix로 저장해야 돼요. frequency 테이블 하고 correlation matrix로 계산을 해서 저장을 하면 regression부터 또 돼요. 또 path analysis 다 돼요. ANOVA 아니 저기 뭡니까? factor analysis 전부 다 돼요. 뭘로 저장하라고요? correlation matrix로 저장하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처리를 해서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가르쳐. 그거는 correlation 한 번은 계산해야 돼. 매트릭스는. 그리고 나서 correlation 테이블하고 뭐라고요? frequency 테이블하고 mean, mode, median 있으면 SEM이고 뭐고 다 끝납니다. path analysis고. 그러면 frequency 테이블은 함축돼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correlation matrix 함축돼 있잖아요. summary statistic이라 그래요, 우리가. 그거는 들고 다닐만 해요. 계산을 할 때. 그건 들고 다닐만 하다고. 컨텍스트 윈도우 안에 들어간다고. 그게 수천만 개의 데이터 포인트가 있다 하더라도 프리퀀시 테이블하고 뭐하고 코렐레이션 매트릭스는 들고 다닐만 하다고. 그건 몇 K 안 된다고. 로우 데이터는 못 들고 다닙니다. 너무 많아서. 그리고 비싸잖아. 그거 처리하려면. 로우 데이터를 다시 또 할 때마다 로우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해. GPT가. 그래서 summary statistic 형태로 바꾸는 겁니다. mean, mode, median 이거는 frequency 테이블만 있으면 진짜 간단하게 나오니까 일단은 뭐라고요? 일단은 frequency 테이블 형태로 저장하십시오. 그 다음에 correlation은 correlation matrix 형태로 저장하십시오. 그러면 뭐라고요? game over. 그러면 이제 intermediate 때까지는 다 끝난 거예요. 그걸로 다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그때는 복잡한 컴퓨테이션 아니에요. 할 만한 거예요. 상당히 간단하게 됩니다. analysis. 근데 여기는 이제 평가를 좀 깊게 해야지 나오는 내공이에요. 이게 평가 전공을 통계를 좀 깊게 해야 되는 내용인데 지금은 뭐라고요? 아, 교수님이 프리퀀시 테이블만 있으면 GPT한테 뭔 어널리시스 시켜도 그거 근간으로 해내는구나. 로 데이터 안 줘도 되는구나. 첫 번째. 두 번째, 프리퀀시 테이블하고 코렐레이션 매트릭스가 있으면 SEM까지 끝나는구나. 두 번째, 서머리 스태티스틱으로 뭐 다 끝나는 건 아니죠. 줬다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로 데이터가 필요 없구나. 그러면 가공 자체를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시고 뒤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됩니다. 사실은 잘 만들면 뭐 correlation analysis 할 수 있어요. frequency 테이블로. 이제 이게 뒤쪽은 조금 좀 고급이긴 한데 제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 하면 지금 시간이 다 없으니까 이 frequency 테이블 가지고 하나하나 다 만들어서 프롬프트를 만들어 놓을 거예요. analysis 하는 example을.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뭐 다음번에 공개가 되면 그거 보고 아 frequency 테이블 한번 찍고 GPT로 이렇게 analysis를 하는구나.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배우게 될 겁니다. 이제 뭐 정리를 하겠죠? 어느 정도. 자, 여기서는 뭘 보여드리냐면 로 데이터가 이렇게 간단하다는 것만 시작을 할게요. 로 데이터가 그러면 frequency 테이블 나오게 기초 frequency 있죠. 제가 이걸 많이 해봤어요. 한 진짜 몇 주를 했습니다. 데이터를 많이 주고 frequency 테이블을 이렇게 만드는 거 있죠. 기초 frequency 만드는 거 있죠. 에러가 너무 많이 와서 GPT는 쓸 수가 없습니다. 이 상태로는. 그래서 Advanced Data Analysis 마주를 쓰든지 다른 걸 써요. 왜냐하면 이게 잘 보세요. 카운팅을 해야 되잖아요. 카운팅을 해야 되면 Self Attention Mechanism은 중간에 키를 계속 잡아서 계속 그게 뭔지를 추적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한 1이 뭐야? 여기서 말한 2가 뭐야? 여기서 계속 박살나는 거예요. 이 카운팅을 시키거나 이런 용도가 아니에요. 그러면 교수님 어쩌라는 겁니까? 요까지를 잘 들어보세요. 요까지를 바깥에서 만들어서 가져 들어오는 겁니다. 데이터를 그냥 가져 들어오지 말고 근데 이런 거 계산해 주는 거 있죠. 프리퀀시 계산해 주는 거는 새고 뺐잖아요. 엑셀도 되고 뭐도 되고 뭐 R도 되고 프리퀀시까지만은 너무너무 많죠.
그래요, 안 그래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로우 데이터를 집어넣지 마시고 요런 형태로 프리퀀시 형태로 가져오십시오. 그러고 나서 야, 프리퀀시 테이블 만들어 줘. 요렇게 하면 만들어 줍니다. 자, 바깥에서 지금은 Advanced Data Analysis 마주를 안 쓴 거예요. 바깥에 데이터가 있을 때 기본 프리퀀시만 찍고요. 그 다음에 프리퀀시 테이블로 만들고요. 그 다음 어널리시스를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할만해져요. 바깥에서 그것만 하면 되잖아. 로우 데이터를.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할만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뒤에 어널리시스는 굉장히 아름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대박은 뭐냐면 이제까지는 뭐였어요? 이렇게 테이블 만들고 나면 테이블이 어떻게 되고 하는데, 자, 이 테이블은 이제까지 있었던 어널리시스는 전부 다 여기서 끝났어요. 테이블을 만들어주는 걸로 끝났다고. 그게 말이든 파이썬이든 뭐든 간에. 근데 GPT는 뭘 할 수 있냐면 잘 보세요. 랭귀지 모형이잖아요.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말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거예요. 야, 여기서 어떤 칼럼은 무슨 의미가 있니? APA로 적어줘. 여기서는 프리퀀시 테이블만 적어주니까 굉장히 없어 보이죠. 없어 보이죠. 프리퀀시 테이블 두 개로 나누는데 T-테스트 한 다음에 APA 스타일로 적어달라면 T-테스트 알고 APA 스타일 그대로 적어줘요. 아노바 형태에 있는 데이터를 주고 아노바를 해서 하는 그대로 그냥 문구로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돈은 어디서 되냐면 여기서 되는 거예요. 이 글값이에요. 글값. 테이블을 만들어주는 거는 R도 있고 파이썬도 있고 엑셀도 있고 SPSS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게 무슨 돈이 돼? 그게 무슨 유용해? 그렇지 않죠? 근데 그 어널리시스를 뭐라고요? 가져와서 뭐라고요? 요구를 하잖아요. 써주잖아요. 쓴 이 드래프트를 주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돈이 되는 겁니다. 교수님 프리퀀시만 봐보 아니 프리퀀시 있으면 다 된다니까 사실은. 프리퀀시 있으면 리니어 모델은 다 끝난 거예요. 코릴레이션 있으면 리그레션까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단계가 보여요. 아, 데이터가 있어. 내가 GPT한테 이 결과를 아노바가 됐든 뭐가 T-테스트가 됐든 뭘 하고 싶어. 그럼 아이디어는 뭡니까? 첫 번째, 프리퀀시를 기초 프리퀀시 있죠. 2컬럼짜리를 만들어. 가져와. 테이블을 만들어. 테이블을 만들고 그 다음 어널리시스를 분석해달라고 하는 걸 조금 바꾸면 이제 다 끝나는 거예요. 모든 기초 인트로스탯, 인터미디어트 스탯은 끝납니다. 여기서. 그 프리퀀시만 내가 가져오면. 프리퀀시는 aggregate 있다 그랬죠. 가져다닐 만한 거예요. 그는 별로 안 커요. 처리할 게 별로 안 커요. 크지 않아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다루시면 통계 분석, 소위 말해서 한 1년짜리 통계 분석은 다 끝납니다. 여기서. 하나하나는 시간 해서 뭐 T-테스트 따로 만들어주세요. 뭐 따로 만들어주세요는 그냥 중간에 T-테스트 프리퀀시 테이블 보고 T-테스트 분석하는 문구 한두 줄인데 그래요. 그 누가 만들 수도 있고 내가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만들어지는 순간 여러분의 경쟁력도 없어지는 거예요. 본인이 만드는 것도 좀 해보세요. 할만합니다. 별로 어렵지도 않았고. 아시겠죠? 여기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는 뭐 프리퀀시 테이블 만든 거니까 여러분은 또 아직 미심이 많아가지고 회개가 덜 돼가지고 자, 여기 줘서 이렇게 주고 뭐라 그랬나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뭔가요? 이쪽은 내가 준 데이터죠. 그래요. yellow로 합시다. 그래놓고 내가 뭐라 그랬어요? 이만큼은 뭐예요? 그냥 문구인 거예요. 프리퀀시 테이블 만들 때 했던 그냥 뭐죠? 내가 지시사항인 거예요. 그래서 요 칼럼에 맞춰가지고 프리퀀시 테이블을 만들어줘. 여기 좀 넣을 거 넣고 빼면 빼고. 제가 테스트를 많이 해봤거든요. 너무너무 잘 알아먹어요. 프리퀀시 테이블에서 이것들이 하는 의미를 너무너무 학습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뭐 딴 거 디파인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게 뭔지 뭐 기계한테 이게 뭔지 디파인 안 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쓰다가 망하는 거예요. 한글로는 모르거든. 얘가 뭔 이야기를 하는 건지. 예를 들어서 영어로 쓰십시오. 그냥. 그 다음에는 뭐예요? 내가 뭐 어널리시스 할 거 있으면
만들어줘. 그러면 여러분들이 중간에 들어가는 건 뭡니까? 이 frequency를 테이블을 할 수 있는 다른 analysis겠죠. frequency 테이블뿐만이 아니라 t-test부터 해서 하나씩 하나씩 만들고 write result API 형태로 하면 아까 만들었던, 아까 이야기했던 이런 글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뭐 오렌지라고 합시다. 그건 얘가 만들어주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나서 또 저장을 하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해서 내 아이디어가 이렇게 와서 내가 문구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생성이 된 건데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내가 데이터 줬고 내가 프론트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생성된 문구인데 아시겠어요? 그렇게 해서 나왔다는 걸 저장을 하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기여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입니다. 그게 큰지 작은지는 다른 사람이 결정할 수 있어요. 근데 보여줬잖아. 어떻게 나온 건지. 그러면 여러분들은 애카데미아에서는 미리 보여주고 퍼블리타이즈 하면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나중에는 최악의 경우는 다시 해라예요.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할게요. 최악의 경우는 뭐라고요? 다시 해라예요. 아시겠죠? 이게 연속일 때는 뭐 레인지 형태로 나오면 되겠죠. 뭐 이게 보통 이제 인터벌로 잡을 수 있잖아요. 1점부터 몇 점까지 뭐 그렇게 해가지고 할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조금 이렇게 손을, 이건 디스크리트한 케이스니까 이렇게 이쁘게 떨어지는데 레인지로 나오게 되면 뭐 잡는 방법이 조금 뭐 다 발달돼 있으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프리퀀시 테이블 보여주는 것 같지만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임플리케이션은 큽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그래도 쉬운데요. 다음 건 또 다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리니어 모델은. 그 프리퀀시 테이블은 무시하지 마. 예를 들어서 뭐 하나씩 다 보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뭐 유튜브에 시간 나면 만들어서 하나씩 올릴게. 근데 만들어서 올릴 때마다 여러분 그 생각하셔야 돼요.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 각 잡고 만들면 내일은 어디 가나? 나는 무슨 컨트리뷰션 하나?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위험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도 좀 합시다. 교수님 그만하세요. 이제 여기까지 하시고 그런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나도 좀 하자. 이런 거지. 마르코브 체인 몬테카를로 에스티메이션은 원래 프리퀀티스트랑 베이지안을 통합한다는 용어를 써요. 둘 다 할 수 있어요. 프리퀀티스트 퍼스펙티브로 하고 베이지안도 해요. 근데 프리퀀시 테이블은 사실은 뉴메리칸 데이터나 텍스트 애널리시스 있죠. 내추럴 프로세스로 사실은 텍스트 애널리시스를 분석을 하려고 할 때 GPT 같은 걸로 내가 뭔가 데이터 분석을 하려고 할 때 프리퀀시 테이블이 굉장히 유용해지기 시작해요. 거기서는 에러가 좀 확 줄어요. 근데 GPT가 프리퀀시 테이블을 가지고 하는 애널리시스는 완벽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실수해요. 근데 로우 데이터로 하는 것보다는 훨씬 준다고. 로우 데이터로 하면 장난 아닙니다. 더하기 빼기해서 계속 틀려요. 진짜요. 특히 카운팅하는 거 있죠. 같은 게 여러 개 있으면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뭘로 이게 뭔 일을 이야기하는 거야. 키가 유니크해야 되잖아. 셀프 어텐션 할 때. 키 값들이 같은 거가 있으면요. 이 2가 이 2를 이야기하는 거, 2, 3이 2, 3을 이야기하는 거, 거기서 다 박살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텍스트는 그러지 않아요. 유니크해요. 그러니까 이게 뭔지 일단은 그 속에서는 유니크한데 숫자는 그렇지 않은데 같은 게 너무 많이 나오잖아. 셀프 어텐션 메커니즘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그러니까 데이터 어나리시스 어제 어드밴스 데이터 어나리시스 마중에 나와서 이게 해결이 됐지만 뉴메리컬한 것도 해결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왜냐면 이렇게 하면 내가 간단한 건 여기서 직접 할 수 있잖아. 해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요한 임플리케이션을 갖고 있으니까 통계를 돌린다, 통계를 이해한다, 통계를 해석하게 한다 할 때 뭐부터 가져오라고요? 그냥 테이블 안 주고 결과 분석해 달라 그러면 이상한 게 나와요. 물론 뭐 이미지 분석해 가지고 SPSS 결과 주니까 하더라고요. SPSS 테이블 있죠? 이미지로 올린 다음에 거기에서 APA 스타일로 라이팅 해달라 그러면 해줍니다. 근데 그러면 깊이가 달라요. 내가 이 테이블 주면서 분석해가면서 글을 쓰라는 것과 그냥 결과치만 주고 하는 거랑 써주는 글의 때깔이 틀려요. 왜냐면 이거는 컨텍스트가 있잖아. 어디서 그 데이터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그쵸? 그래서 어널리시스를 전반을 보여주고 APA 스타일로 라이트업을 하라 그러면 라이트업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본인이 인제 책임져야 되는 거고. 틀린 거 많이 있으니까 좀 여러 번 해 가지고 확인하시고.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강의 여기까지 하시죠. 감사합니다.